안경사 국가고시 대비 시기해부학 이번 시간에는 막성구조 중에 내막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막성구조는 3개의 겹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안쪽에 해당하는 망막이라고 하는 층은 선모체가 끝나는 부위부터 시작해서 뒤쪽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각막과 홍채처럼 전면에 위치하고 있는 외막이나 중막과 다르게 중간부터 시작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선모체가 끝나는 위치에서부터 뒤쪽으로 연결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연결되고 있고요. 이것은 연장되어서 시신경의 다발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제일 안쪽을 감싸고 있는 망막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안구의 3개의 막성 구조 중에 제일 안쪽에 있는 이 내막은 신경층이라고 부르게 돼요. 신경층이라는 이름은 망막이 신경세포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고요. 이 그림에서 보시면 망막의 주요 신경세포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망막은 일반적으로 10개의 층으로 나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10개의 층으로 나누기 이전에 일단 우리는 신경세포를 기준으로 4개의 층으로 먼저 나눠 보려고 합니다. 안구의 모양, 위치를 잘 보시고요. 자, 이 부분에서 지금 확대되어서 오른쪽에 적어 놓은 거예요. 제일 바깥쪽에는 색소상피세포가 위치하고 있는데 이것은 신경세포는 아닙니다. 일반 상피세포이고요. 색소상피세포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색소가 들어있겠죠. 색소상피세포 안쪽에는 광수용체세포, 두국세포, 신경절세포라고 이름이 붙어 있는 신경세포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빛이 외부에서 눈을 통해 들어오게 되죠. 각막과 동공을 통해 들어온 빛은 망막에 도달하게 되는데 쉽게 생각하면 신경절세포라고 하는 부분이 망막의 제일 안쪽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빛이 여기에 도달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빛의 정보를 받아들이는 곳은 바로 제일 바깥쪽에 있는 광수용체 세포라고 하는 이 신경세포입니다. 그래서 빛은 안쪽으로 쭉 들어가게 되고 광수용체 세포 층에서 빛을 받아들이고 이 정보를 전기적 신호로 바꿔서 다시 안쪽으로 전달하게 되죠. 그래서 광수용체 세포는 두국세포에게 다시 두국세포는 신경절세포에게 전달하게 되고요. 신경절세포는 다시 신경섬유들을 통해서 한 곳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이동해서 모든 신경섬유가 모이는 곳이 바로 시신경이라고 하는 다발입니다. 망막의 10개의 층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것보다 먼저 하셔야 될 것은 지금 이 신경세포들의 이름을 먼저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망막을 세포를 기준으로 4개의 층으로 나눠 보시고 다시 이것으로 10개의 층을 나누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망막의 10개 층의 이름이 여기 순서대로 적혀 있는데요. 이 이름들을 그림을 통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살펴보시게 되면 제일 아래 맥락막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있어요. 맥락막의 위치를 통해서 지금 망막의 방향을 알 수가 있죠. 맥락막이라고 하는 것의 위치는 망막보다 안구 기준으로 바깥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바깥쪽이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보기에 위쪽에 해당하는 부분이 망막의 안쪽 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깥층부터 보면 아까 앞에서 나눴던 4개의 층으로 다시 한번 나눕니다. 일단 색소상피세포가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막대세포와 원뿔세포를 포함해서 광수용체세포 혹은 시세포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은 두극세포가 위치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신경절 세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4개의 층으로 먼저 나눕니다. 신경세포들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이에 연하게 적혀 있는 신경세포들의 이름도 있어요. 이 이름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거는 먼저 박스로 표시한 4개의 이름이고요. 안쪽에 적혀 있는 뮬러 세포, 무축삭 세포, 수평 세포들은 이 세포들을 서로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름 정도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신경세포들은 이런 식으로 위치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 10개의 층의 이름을 나눴습니다. 바깥쪽에서부터 색소상피층부터 시작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속경계막까지 1번부터 10번까지의 층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여기에서 특징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주로 신경세포에 핵이 있는 부분들은 이름 자체를 핵층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바깥에 있느냐 속에 있느냐에 따라서 바깥핵, 속핵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경세포들이 서로 만나는 부위를 보게 되면 만나는 부위 그물처럼 생겼어요. 얼기층이라고 이름 붙어 있죠. 그 이외에는 광수용 세포층 혹은 신경절 세포층 이런 식으로 그 세포의 이름을 가져가거나 신경섬유층처럼 그 자체의 이름을 얘기하기도 하죠. 이런 식으로 큰 특징을 먼저 기억하시면서 1번부터 10번까지를 한번 쓱 살펴보시면 되고요.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신경세포들의 이름입니다. 망막이라고 하는 이 막성 구조는 광수용체 세포가 존재하고 있죠. 광수용체 세포,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빛을 받아들이는 세포입니다. 빛의 정보가 망막에 도달했을 때 이 정보를 받아들이고 이것을 전기적 신호로 바꾸는 것이 바로 광수용체 세포가 하는 일이고요. 광수용체 세포는 2가지의 종류가 존재하는데 하나는 막대세포, 하나는 원뿔세포예요. 밑에 그림에서 보실 수 있듯이 막대세포는 길쭉하게 생겼고 원뿔세포는 원뿔 모양을 가지고 있네요. 막대세포와 원뿔세포는 각기 일하는 환경이 다릅니다. 막대세포는 어두운 환경에서 원뿔세포는 밝은 환경에서 일하게 되죠. 그리고 원뿔세포는 중심 오목에 밀집되어 있고 막대세포는 전체 망막에 펼쳐져 있습니다. 막대세포와 원뿔세포의 주요 특징들은 각자 비교를 더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망막에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2개의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황반과 시신경 원판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황반의 중심은 움푹 파여 있어서 이 부분을 중심오목, 예전 용어로는 중심와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그 옆쪽으로 가게 되면 시신경 원판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시신경 유두라고도 하고요. 이곳은 바로 시신경이 다발이 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망막에서 이 2 부분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이 되는데 오른쪽의 그림에서 보면 지금 오른쪽 눈에 망막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코 방향 쪽의 망막을 보면 동그란 판처럼 보이는 부위가 있는데 옵틱 디스크라고 적혀 있습니다. 시신경 원판이고요. 이곳으로 굵은 혈관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망막의 각 부위에서 오는 신경 섬유들이 이곳에 모이는 공간이기도 해요. 시신경 원판의 위치에서 귀 방향으로 살짝 이동을 해보게 되면 다른 데보다 조금 더 진하게 보이는 점이 보이는데 여기를 황반이라고 얘기하고요. 황반의 중심인 중심 오목은 움푹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목하다, 그래서 중심 오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중심 오목 이 부위에는 원뿔세포가
원뿔세포가 밀집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각 망막에 모두 빛이 비치겠지만 시력이 좋은 원뿔세포가 밀집되어 있는 이 중심 오목에 맺힌 빛은 제일 선명하게 인지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시하고자 하는 곳에 있는 물체 혹은 글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선명하게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시신경 원판이라고 하는 곳은 신경섬유들이 다 모이는 곳이죠. 다 모이다 보니까 이곳에는 시세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세포가 존재할 공간이 없어요. 그렇지만 시신경 원판 자체도 망막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빛이 도달하는 곳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 시신경 원판이라고 하는 이곳에 맺힌 빛은 우리가 인지할 수가 없습니다. 시세포가 없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이 때문에 생리적 맹점이라고 하는 부분이 생기게 되죠. 황반과 중심 오목 그리고 시신경 원판의 위치를 이해하시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왼쪽 밑에 그림을 먼저 보시면 정면에서 본 망막의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른쪽 눈, 왼쪽 눈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요. 지금 가운데에 파랗게 보이는 이 지점 두 개가 시신경 원판입니다. 그리고 바깥쪽 귀 방향에 위치한 것이 황반 그리고 중심 오목이 되겠죠. 중심 오목에 맺힌 상이 바로 주시점이 되는 것이에요. 오른쪽 그림에서 다시 한번 보면 이건 머리 위에서 본 그림이고요. 여기가 오른눈, 여기가 왼쪽 눈이 되겠죠. 시신경 원판이라고 하는 곳은 각 망막의 신경섬유들이 모이는 곳이고 이 신경섬유들은 머리카락 묶듯이 하나의 다발을 형성하는데 이것이 시신경이고요. 시신경이 만들어지는 이곳이 시신경 원판이죠. 아까 얘기했듯이 이곳에는 시세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맺힌 상은 우리 머릿속으로 인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신경 원판이라고 하는 곳에 맺힌 상, 이쯤에서 온 빛은 시신경 원판에 맺혔을 때 빛이라고 빛의 정보를 인지할 수가 없게 되는 거고 이 위치는 안 보이는 지점이 되는 건데 여기에 이름을 우리는 생리적 맹점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생리적 맹점 혹은 생리적 암점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우리 눈 자체의 시신경 원판이라고 하는 구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맹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생리적 맹점의 위치를 보니까 내가 주시하고 있는 위치보다 귀 방향 쪽으로 위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시야 내에서 생리적 맹점은 주시점을 기준으로 귀 방향에 위치하게 됩니다. 망막에서는 시신경 원판의 위치가 코 방향, 중심 오목과 황반의 위치가 귀 방향에 위치하고 있어요. 이 위치를 잘 기억해 두시고 이 생리적 맹점과 또 생리학에서 얘기하는 시야 부분하고 잘 연결시키셔야 됩니다. 망막의 중심 오목의 단면을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여기도 어쨌든 망막의 층이기 때문에 광수용체 세포, 두국세포, 신경절 세포가 줄지어서 위치하고 있고요. 이 아래쪽에는 색소상피 세포가 위치하고 있겠죠. 그림상에는 표현이 안 되었지만 이쪽에 색소상피 세포가 위치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그림을 보면 중심 오목의 위치에서 신경세포들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신경절세포와 두국세포는 압축돼서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옆으로 살짝 누워있는 듯한 모양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중심 오목 부위에 광수용체 세포의 모양을 보니까 여기 범위가 모두
원뿔세포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중심 오목에 원뿔세포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중심 오목은 이렇게 움푹 들어가 있는 곳이고요. 망막에서 또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것은 혈액 공급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망막에는 굵은 혈관이 들어옵니다. 망막 중심 동맥과 망막 중심 정맥. 망막 중심 동맥과 망막 중심 정맥은 시신경 다발의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망막 중심 동맥을 통해서 망막에 영양을 공급하겠지만 전체 망막에 영양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망막의 안쪽층 3분의 2 공간만 망막 중심 동맥에서 영양 공급을 해주게 되고요. 망막의 바깥쪽 3분의 1은 맥락막 모세혈관에서 영양을 공급해 주게 됩니다. 우리가 중막, 맥락막 부분에서 언급했듯이 맥락막에 들어있는 모세혈관에서 망막의 바깥쪽 3분의 1 공간에 영양을 공급해 주게 되는데, 지금 그림에서는 여기 아래쪽이 맥락막이 있는 위치가 될 거고요. 맥락막은 망막 쪽으로 갈수록 가느다란 혈관이 위치하고 있었어요. 가느다란 혈관이 위치하고 있는 이 공간에서 안쪽으로 영양 공급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망막의 위치에서 3분의 1을 나눠서 대략 여기 광수용체 세포층쯤까지 3분의 1 부분까지 맥락막의 모세혈관에서 영양을 공급해 주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중심 오목의 위치는 움푹 파여져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중심 오목이라고 하는 이 부위만 따지고 보면 영양 공급을 해주는 부분이 망막 중심 동맥이 아니고 맥락막에 있는 모세혈관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망막에서 기억하셔야 될 주요 내용들만 좀 정리를 해봤고요.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막성 구조 중에 제일 안쪽 층인 내막은 신경층이라는 이름인데 신경세포로 이루어졌기 때문이고요. 이 신경세포로 이루어진 건 망막 하나입니다. 망막에 들어있는 신경세포들의 이름 기억하셔야 됩니다. 광수용체 세포, 두국세포, 신경절세포의 순서대로요. 망막에는 중요한 두 개의 지점이 있었어요. 황반과 시신경 원판. 황반이라고 하는 곳 가운데는 움푹하게 파여있는 중심 오목인데, 중심 오목에는 원뿔세포가 밀집되어 있어서 다른 어떤 부위보다 시력이 가장 좋은 곳. 시신경 원판은 오히려 시세포가 존재하지 않아서, 광수용체 세포가 존재하지 않아서 이곳에 맺힌 빛은 인지할 수 없다. 생리적 맹점이 만들어지는 곳이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황반과 시신경 원판의 위치까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서로 비교하시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막성 구조, 외막과 중막과 내막의 내용을 전체 순서대로 한번 정리를 끝냈습니다. 주요 내용들을 기준으로 해서 그림과 함께 공부하시면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